주목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전면 폐지하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해라. 그러면은 압도적 다수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권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예. 특권 중에서 이 정치인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특권이 불체포 특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노웅래 방탄, 이재명 방탄, 그래서 가능한 거죠. 뭐 저는 이제 그 노웅래는요. 네, 이거는 이제 훈련 상황입니다. 네. 예행 연습. 훈련 상황.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방탄.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실제 예.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그 예행 연습 리허설로 네, 한번 이제 그 표단속을 해본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 대비해서 훈련하는 걸 민방위 훈련이라죠. 이것도 이제 끝날 때 보면 훈련 상황이다. 아니면 이제 그 실제 상황이다. 예. 말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노웅래 부결 있죠. 이걸 이제 그 명방위 훈련이라 봅니다. 명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이재명을 방어하는 예,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명방위 훈련. 예. 이런데 이번에 훈련 한번 한 거죠. 네, 근데 원래 훈련할 때는 잘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왜 훈련인 거 아니까 예, 이탈표도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전 상황, 실제 상황에 이재명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왔다. 이럴 때는 이게 훈련하고 다를 겁니다. 아하,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 상당히 당황이 돼요. 막 숲에 가서 사재기도 하고 네, 길도 마비되고 우왕좌왕 됩니다. 음, 저는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왔다. 이러면 이게 그 반란표가 엄청나게 놀 것 같아요. 아, 노웅래는요. 네, 노웅래는 이제 뭐 액수도 그렇고 또 이제 적이 없잖아. 음,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 친문들, 그다음에 그 탈 이재명 이런 데 그 반란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실제 상황에서는 이탈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노웅래처럼 이게 그 질서정연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 때문에 예, 이재명이가 급하게 문재인이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표단속하느라고. 결국은 이제 그 1월 2일 나가죠. 예,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는 단일 대우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제 검찰 독재, 야당 탄압에 대항하자.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측의 희망사항. 이거는 이제 그 단일 대우론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방송 패널도 많잖아요. 예, 문재인 측에서는요. 문재인 측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하고는 가능하면 이게 거리를 둘라 합니다. 안 엮일라 해요. 이걸 저는 이제 그 각자 도생론. 아하, 문재인 측에서는 저 이재명이는 이게 확실한 범죄자인데 저기 엮이면 이게 물귀신처럼 같이 죽는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이재명하고 거리를 두고 따로 이게 우리끼리 충분히 대응하면 된다. 자칫하면 자기들끼리 이 문재인이까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문재인 캠프는 오히려 이제 각자 도생하자. 이재명과는 이게 거리를 두자. 이게 좀 수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은 뭐 같이 이제 그 대응하려고 문하고 이게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네. 이재명은 이제 그 영혼이 문 밖에 있는 그대. 노래를 치면 문 안이 아니고 아하. 문 밖에. 결국에 문 안으로 안 들어주는 이런 이제 문 밖에 있는 그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만나긴 만나겠죠. 그래도 이재명이가 직접 뭐 어디 저 양산인가로 찾아가서 가면 문재인이가 어디 외출한다고 안 만나지는 어렵겠죠. 문재인이가 이제 그 원래 이게 그 아주 이게 겉하고 속이 틀린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겉하고 속이 완전히 틀린. 아마 이제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차도 한 잔 주겠지. 근데 속으로는 저놈 이게 왜 안 나? 다급하니까 내 찾아왔다. 속으로는 이게 그래 생각하지만 네, 아마 이제 겉으로는 뭐 차 한 잔은 마실 거 보이는데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그 저는 이걸 각계격파로 인합니다. 각계격 발언. 결국은 이제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분할 통치, 디바이드. 네. 일단 이게 적은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각계획파하는 겁니다. 네. 갈라친 다음에 이게 로마법에서도 디바이드 에트 임페라 영어로 하면 이게 디바이드 앤 룰. 네. 분리 통치. 예. 네. 저는 결국 이제 그 문재인 세력과 그다음에 이재명 세력을 갈라친 다음에 하나하나게 각계획파는 거죠. 이재명 세력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문재인 세력을 정리해 나가는 이게 그래. 제가 생각하는 각계획파. 이게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냥 화나는 심정으로는 아유 그 뭐 이재명이도 문재인이도 그냥 바로 잡아 끌어다가 그냥 감옥에 보냈으면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럴 문제는 아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정치 지도 속에서 또 이제 전략 속에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아주 고전적이지만 늘 효과가 있는 이런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하고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요 방탄 있잖아요. 네. 요게 노웅래하고 달리 이제 이탈표가 많을 걸 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결정적인 두 개 차이가 있어요. 노웅래하고 이재명이는요 결정적으로 이게 또 두 개가 달라요. 네. 하나는 이제 이재명에는 혐의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노웅래는 이제 한 번만 방탄하면 네. 근데 이게 불구속 기소로 가지만 이재명은 이게 혐의가 크게 보면 이게 한 1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과 14범 이야기 하는데 한 번 이게 방탄으로 부결시키도 또 다른 혐의로 이게 계속 영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번이나 방탄한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해요. 혐의가 숫자가 많단 말이죠. 이게 노웅래하고 또 다른 점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다른 점이요. 제가 이제 검찰의 취재본 바로는 네. 의지가 달라요. 검찰에. 노웅래는요. 네. 한 번 이게 부결되니까 그러면 이게 국회 존중해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자. 어허.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구속 의지가 강하다. 이 말은요. 한 번 이게 부결돼도요. 회기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회기가 아닐 때 기소하면 됩니다. 이게 2003년에 있었어요. 2003년에 그때 차택이 있잖아요. 그때 최돈웅 의원 있잖아 우리 한나라당에. 네. 그다음에 저 민주당의 정대철 이런 게 7명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7명이 다 부결됐어요. 체포동의안이. 네. 그런데 회기가 끝나자마자 검찰에서 다시 이게 구속영장에서 5명이 구속됐습니다. 5명이. 이 말은 이제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특권이죠. 회기가 끝나면 그대로 이게 다시 영장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는 이 이재명이는 반드시 구속한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개 죄로 계속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회기가 끝나면 바로 여기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1월 9일부터 또 임시회의 열자 1년 내내 언제 이렇게 국회가 열심히 일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노는 집단이. 지금 여기 1년 내내 이재명 때문에 이게 방탄국회를 열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자, 정영학이 유동규가 계속 폭로를 하고 있고, 김만배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아직도 좀 유동적이고 그런 상황이죠. 예. 네. 먼저 이제 정영학이가 입을 열은 거. 이게 큽니다. 정영학이. 그 녹취록의 그 주인공. 예. 정영학이가 이제 처음에는 천화동의 1호가 이재명 칠 거다. 이런 말을 김만배한테 들은 적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검찰에 취재한 단독 보도에 의하면요. 예. 정영학이도 이게 천화동의 1호의 700억은 이재명 측이다. 이거는 이제 김만배한테 들은 걸로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1호부터 이제 7호까지 모든 지분을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거죠. 근데 2호는 김만배 부인, 3호는 누나, 4호는 남욱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1호를 갖다가 정영학이가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측이니까 그걸 김만배라고 써야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하드디스크까지 검찰에 다 낸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정영학까지 다 인정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천화동의 1호의 700억은 4명이 인정한 거죠. 지금 이제 유동규가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인정했고, 그다음에 정영학이가 인정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과거의 김만배가 인정했다. 과거의 김만배도 녹취록에 그분 거다. 네네. 또는 이제 수없이 이재명 측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4명이 다 일치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넉넉하게 이재명 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정영학이가 자기 살기 위해서 교묘하게 녹취록도 편집하고 이른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왔잖아요. 또 그걸로 어쨌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기가 뭔가요? 그런데 결국은 검찰의 이제 저는 영장 청구 압박. 어허. 자기는 이제 구속이 안 됐잖아. 예. 그게 수사 협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서 이제 부인하고 있잖아, 뻔한 걸.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정영학한테 이제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제 정영학이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돈도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정영학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첫째 보는 거죠. 네. 예, 잘못하면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지도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결국 이제 부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녹취록이나 하드 디스크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1호가 만약에 김만배 말대로 자기 거라면 왜 굳이 이한성 이름으로 차명을 하고 공란으로 배워놨느냐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을 인출한 거는 전부 이게 세 갈래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인출하고 돈을 보내잖아요. 이 모든 물적 증거 앞에 정영학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풀었다 봅니다. 정영학인 그렇고. 유동규는 그 지난번에 그 윤건영이를 그 이재명이한테 소개시켜줬다. 그거 했는데 윤건영이나 이재명이 측에서 그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아예 작심하고 막 들고 나오는데 이게 유동규도 진짜 작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거 이재명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윤건영이가 이제 부인하니까 청와대 두 번 가서 윤건영 만난 것까지 예. 다 여기에 폭로했고요. 예. 제가 유동규는 이제 정인신문도 해봤고 네. 유동규를 제가 잘 알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 최윤길 의장하고 제일 원래는 친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가 가장 억울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진짜 억울해하더라고. 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제 그 자기가 쓰던 진짜 핸드폰을 박살내버린 거. 아하. 이걸 엄청나게 억울해요. 핸드폰을 이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며칠 쓴 거 가짜로 쓴 거는 창문으로 던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경찰이 찾았죠. 네. 검찰이 안 찾으려는 걸. 이거는 이제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오랫동안 쓰던 진짜 핸드폰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그 김용이나 정진상 말을 듣고 망치로 이게 부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내연녀가 벌금 처벌됐어요. 그다음에 유동규도 정검열 교사로 추가 기소됐잖아. 예. 이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이게 그냥 이재명 PD는 바로 다 노는데 이 핸드폰을 영원히 박살내버린 거죠. 아하. 이게 너무 한스럽다.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 말 듣고 이게 진짜 오랫동안 쓰던 핸드폰을 내연녀를 시켜서 망치로 이게 부숴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하나고 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압수수색 처음 할 때 그때 극단적인 선택한다 할 때요. 그때 김용희가 전화해가 너게 쓰레기라도 묻고 이번하면 영장 다 기각으로 이야기 다 돼 있다. 이정수하고 네.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유동규가 쓰레기통을 뒤집어보고 상한 음식을 먹은 거죠. 아하. 그때 제가 방송마다 배탈 났다 했잖아요. 배탈. 자기가 이게 그러더라고. 쓰레기통 뒤지가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 나는데 응급실 가니까 쫓겨났다고 배탈을 가지고는 안 해주잖아요. 지금 이게 김만배도 그렇거든요. 이분은 안 시키죠. 아니 배탈 나면 배탈약을 주겠지. 그러니까 이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상한 음식 먹고 이게 응급실까지 갔는데 네. 구속되고. 그거 그 시키는 대로 따라한 유동규도 그렇지만 그런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뭐라도 먹어라. 이게 사람이 할 그러니까요.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것들 정말. 이게 두 번째 한이고. 예. 그다음에 자기도 어제 동아일보에 단독했지만 예. 가장 억울한 게 그 가장 충격받는 게 물론 자기도 측근이 아니라는 것도 배신감 느꼈지만 가장 이제 그거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동규는 이제 김문기하고 제일 먼저 친했거든요. 아하. 실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성남 도시공사의 그 황무성 사장도 개발사 모른대. 근데 건설업에 있다 왔잖아요.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하신 유한기 씨도 잘 몰라요. 아하. 그다음에 유동규는 진짜 몰라. 이 대장동 개발은 전부 다 이게 김문기 씨가 다 한 거예요. 김문기 씨가.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 터질 때 이재명 대응한다고 김문기 씨가 Q&A, 대장동 Q&A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가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김문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나 김문기 모른다. 그것도 이게 여러 번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이게 이재명이 김문기를 방송에서 3번 이상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배신감을 유동규 씨가 느낀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단체장 성남시장이 9박 10일인지 뭐 어디 출장을 가는데 그 같이 동행을 하고 또 한 조로 골프를 치고 그 김문기 씨가 유동규랑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유동규 씨가요. 네. 이재명이를 선거법 2개에서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법 재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6개월 내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거법의 내용이 하나가 이제 김문기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 이거는 이게 유동규 씨가 다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잖아요. 예. 정은돈 정인으로 채택됐어요. 정인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백현동이잖아. 이 부분도 유동규 씨가 경기 남부청에 가가지고요 다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성남도시공사가 백현동에 빠졌거든요. 이게 왜 빠지게 된지 이유가. 그다음에 그때 그 상향 4단계 있잖아요. 예. 이게 김인섭 씨 때문이다. 왜 정진상이가 전화해가지고 예. 백현동에는 이제 우리 김인섭 형님이 관여돼 있으니까 이걸 이게 그래서 4단계 해준 거 있잖아요. 아하. 예. 이걸 이게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동규 씨가 선거법에서만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 요 유죄만 받아내면 빼찌고 당대표고 그다음에 보존받은 선거비용 400 몇십억 다 토해내거든요.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요. 네. 그래서 유동규 씨가 결과적으로 이게 어제 그 인터뷰할 때 영화 대사 하나를 인용했더라고.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 이병헌 씨가 달콤한 인생이란가? 달콤한 인생. 거기에 이병헌 있잖아. 그분이 한 대사를 인용했더라고. 이재명한테 유동규가 뭐냐면 이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인용하고 있더라. 이병헌이가 젖먹이 딱 따지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유동규도 이재명한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선거 때마다 일 다 하고 자금도 구해주고 나중에는 혼자 책임지고 들어갔잖아 교도소까지. 예. 근데 자기를 그렇게 접근하자 무시하고 완전히 비웃고 짓밟고 했잖아요. 김문기까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는 그렇고요. 김만배는 뭐 들것에 실려갔다가 2시간 만에 종전거름으로 나오대요.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의사 보내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재판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재판도 1월 17일로 잡혀 있거든요. 수원은. 예. 김만배 씨 입도요. 저는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봐요. 이제는 이 김만배 씨 혼자 남았거든요. 예. 이미 약간 4명이 불었댔잖아. 4명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그다음에 과거에 김만배 씨도 잡혀간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의 김만배 한 명만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과거에 김만배 씨도 가는 데마다 이게 이재명 측 돈이다, 그분 돈이다 했거든요. 네. 이제 와서 이게 내 돈이다. 이게 안 먹히잖아.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때 검찰에서도 야, 네 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유동규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따라서는 김만배 씨도 이제 갈 때까지 최대한 이게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게 이제 김만배 씨도 1호의 주인이 이재명 측 불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뭐 한 몇 년 감옥을 살아도 살고 나오면은 몇백억의 그 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 버틸 것 같아요. 사기꾼 도둑놈들의 목적은 돈이니까. 그런데 지금 은닉했다고 하는 돈이 다 지금 이게 확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압수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은닉하라고 시켰던 자들이 지금 같이 감옥 가버리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더 이상 버텨야 될 무슨 목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조금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 있어요? 아직은 이제 번 돈에 비하면 대충 잡아도 이게 한 7, 8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압류되거나 이 돈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더 버틸지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이게 계속 추적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그 특수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 강력부 있잖아요. 야, 중앙지검의 강력부가 100여 명 동원돼 가지고 협조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KH그룹의 배상윤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쌍방울 김성태. 근데 강력부는 그걸 조사하고 있어요. 강력부는 원래 저 깡패 조폭들 때려잡는 데 아니에요? 그게 조폭이잖아요. 김성태나 배상윤이가 조폭이잖아요. 아, 그래서 강력부까지 투입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배상윤 다 이게 이번에 라임 잡혔죠. 김봉현. 김봉현이. 다 이게 밀접한 한 형제들이더만. 이 세 명이 다 이게 피보다 진한 물입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에요. 형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해요. 근데 김봉현도 잡혔잖아. 그래서 검찰에 그러더라고. 야, 우리 그 똘똘 숨은 김봉현도 봐라. 저도 이게 한 3, 40일 생각했더니 바로 잡더라고.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게 이미 도관에 든 지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거 하얏 호텔 있잖아요. 예. 그때 목포 조폭들이 막 찾아가 배상률 뭐 60억 내놔라. 이렇게 그 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문순이라고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했던 알펜시아 있죠. 요걸 이게 아주 싸게 평가해 가지고 한 7천억에 헐값에 매각한 배상윤이한테 이걸 조사하는데 22군데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이게 100여 명을 동원한 거예요. 검찰 주변에서 야, 이때 조폭 잡는데 우리 100명 동원한 게 얼마만이냐고. 이게 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장이 제대로 오니까 제대로 되면 이게 그러면 자금 흐름을 보면 결국 이게 대장동 자금 있잖아요. 여기 최우양을 통해서 쌍방울로 가고 다시 이게 배상윤이하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이재명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주제로 갈게요. 참 문재인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예. 아까 갈라치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어쨌든 곧 사법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구속 상태로라도. 근데 문재인이는 지난번에 그 고 이대준 씨 이 학살 시신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서훈이 선으로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이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지금 수사 자체가 거기까지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는 진짜 그럼 놔주는 거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과 불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의겸이라고 있잖아요. 네, 김의겸이. 예. 원래는 이제 별명이 흑석 선생이었어요. 왜 흑석이냐? 그는 이제 동작구의 흑석동에 그게 자기 청와대 관사 있잖아요. 요걸 이제 그 재테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흑석 선생이라고 비꼬았는데 네. 제가 이제 요즘은 가짜 뉴스를 워낙 많이 하니까 흑색이라고 했더니 네. 요즘은 이제 그 흑색 사기꾼 이렇게 하잖아요. 김의겸이 말은 입에서 노는 말이 진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몇 년 만에 네. 김의겸이가 바른 말하는 걸 봤어요. 바른 말하는 걸 봤어요? 몇 년 만에. 야, 그거 희귀한 일이네. 희귀한 일이죠. 네. 김의겸이 입에서 진실이 노는 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김의겸이가 뭘 했냐. 예. 이번에 검사들 명단을 16명 공개했죠. 제가 이제 문화일보에 칼럼도 썼잖아. 예. 이거는 이제 그 명예훼손이고 검찰의 수사 공무방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비난하는 칼럼을 썼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의겸이가 뭘 했냐. 앞으로 여기 검사 150명까지 까겠다 그랬어요. 150명까지. 그 중에 이재명 수사검사가 60명. 그 다음에 문재인 수사검사가 90명이나 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대충 살려봤어요. 문재인이 관련 수사하고 있는 검사 대충 보니까 한 8, 90명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네. 제가 여기 후배 검사들 자주 만나거든요. 예. 진짜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 봅니다. 그러더라고. 후배 검사가 형님 저희 검사들은 칼을 빼면 절대 그냥 칼집에 여치는 않습니다. 칼을 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릅니다. 이 말은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 90명이 전부에게 칼을 빼고 다시 집어넣고 문재인 수사 없다? 저는 절대 그래 안 봅니다. 하나하나인데 이재명 격파하고 나면 문재인이 가는데 어디서부터 가느냐? 저는 이제 이상직 타이 이스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문다혜하고 서창호가 나오잖아. 그 전무로 해가지고 거기에 뇌물을 수억을 주고 생활비까지 줬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문재인이가 직접 받은 돈입니다. 이거부터 캐는 거죠. 원래 잡비리부터 예. 딸부터. 그다음에 김정숙이 옷값이 구두 700, 뭐 옷값 3천 줄줄이 폭로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전부 횡령 아닙니까? 특활비. 사비는 이게 통장에서 돈 인출 흔적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김정숙, 그다음에 딸 문준용 이렇게 이게 외곽부터 잡범으로 치놓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게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블랙리스트입니다.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최종은 문재인이다. 그다음에 그 탈원전 있잖아. 이것도 이게 미완인데 문재인이다. 그다음에 송철호는 폭탄선은 임종서가 뭐 임동원 매수 쭉쭉 오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그 외에도 이게 뭐 통계 조작부터 많아요. 그다음에 북한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죠. 예. 이게 이제 소환 들어갔습니다. 서훈부터 아하. 소환했잖아요. 서훈이는 또 2개로 기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은 잠깐 캐비넷에다가 캐비넷에 잠깐 보관해두고 준 거죠. 앞으로 이게 문재인도 한 10개 이상 차면 결국 이제 90명 검사가 그날에 수사마다가 끝내지는 않는다. 알겠어요. 이래 보면 돼요. 예. 그 문재인이가 무슨 연하장인가를 뭐 SNS에 공개를 했던데 보셨어요? 안 봤는데요. 왜요? 아니 문재인이 연합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시부렸는데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그 댓글이. 뭐 500만 원 기부했다고 제가 자랑하는 걸 봤는데 정말 이게 월급이 얼마고 자기가 이게 개 이용해 달력 파는 것에도 얼마인데 달력을 이게 얼마 파는데 500만 원 기부했다고 자랑은 그 연하장에 달린 댓글 뭐 다소개 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인의 두통 개버린 이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자 넘어갈게요. 예. 김경수 뭐 이자가 뭐 자꾸 뭐 양심수처럼 폼을 잡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자가요. 예. 저는 아까 제가 근데 그 문재인이는요. 예. 이재명 손을 뿌리친다 했잖아요. 결국 근데 이재명이가 꼬꾸라지고 낭만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그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잖아요. 공천. 그러면 이제 그 친문이 당권을 가져와야 되잖아. 여기에 그 지금 4명이 이름 거론되는데 제가 보기 김경수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이낙연, 그다음에 김부겸,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게 친문들 패널들 보면 예. 그래도 이게 우리 김경수가 나름대로 이게 당권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즉 김경수 혐의를 잘 봐야 돼요. 김경수는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게 선거법을 무죄를 받았어요. 그때 대선 때는 6개월이 지나가 처벌 못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아직 출마 선언하기 전이었잖아. 그때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가지고 지금 김경수는 이제 컴퓨터 업무방해 네이버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2년 받은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선거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업무방해 2년이니까 앞으로 5년 못 노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은 못 놉니다. 5년간.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당 선거는 놓을 수 있어요. 당의 당대표 선거는요. 당원의 그렇죠. 문제지. 예, 그건 그렇죠. 그거는 이게 공직선거법에 선거법으로 되면 당원이 못 돼가 못 노는데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는 놓을 수 있대.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꼬꾸라지면 네. 자기 당대표는 김경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천권 당권 접수하자. 이런 게 친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저는 역할을 좀 할 걸로 봐요. 그래요. 그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분석이 일리가 있는 것이 저 좌파들 중에서 이제 그 진짜 그 종북 주사파 좌파들 말고 그 얼치기 좌파들의 그 맥이 있잖아요. 그게 노무현이에서 문재인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무현 문재인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이는 노무현이한테 저항했던 자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믿업지 못한 거야. 예? 그다음에 김부겸이는 언제 한번 이 노무현 문재인의 그 적통을 이은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대구 출신이라 TK 공략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가끔 거론이 되는 정도지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김경수가 있으니까 굳이 뭐 김부겸이가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얘기했죠? 김경수 김동연. 말고 김동연. 아니 김동연이 그건 전혀 이게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이 넷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노무현 세력이면서 문재인 세력이면서 영남 기반. 이걸로 따지면은 김경수가 제일 그 요건을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 좌파들의 그 확증 편향 그 프레임에서 보면 그래도 고생한 사람은 김경수밖에 더 있냐. 이낙연이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 가 있고 김부겸이 뭐 총리까지 하고 잘 나갔고 뭐 김동연이 지금 경기지사인데 어디 김경수처럼 고생하고 감옥살이 갔다 온 사람 누가 있냐. 이게 영웅이지. 좌파들 진영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 야 이게 바둑이가 무슨 할 수 있지만 그 바둑이가 사람 잡는 바둑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서정우 변호사가 분석한 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좌파들은요. 저는 방송하다 보면 이게 팬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그 당권 주자로 대항마로 처음에는 이제 그 김경수 말고 윤건영까지도 고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윤건영이는 유동규가 완전히 죽여버렸잖아. 완전히 윤건영이를 박쥐로 만들어가지고 너에게 이재명 빌붙어가지고 유동규가 윤건영을 끝내버린 거죠. 예. 왜 윤건영도 노무현 때 비서관, 예. 그다음에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되면요. 제가 여기 역대 야당 역사상 최약체 반쪽짜리 대표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김경수는 복권이 안 돼 있잖아. 이만하게 국회의원도 못 나가. 아니 역대 야당 대표 중에 국회의원도 못 나가는 반쪽짜리 전과자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대표가 없었잖아요. 야 우리 민주당이 저는 참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민주당이 옛날에 그 인천 김성수부터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신익희 선생 조병옥 전부 이게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게 김영삼 김대중 거쳐왔잖아. 근데 노무현 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때 완전히 망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이재명처럼 이런 잡범까지 야 이재명처럼 이게 잡범이 저는 민주당 대표하는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냐. 알겠습니다. 근데 김경수까지 가면 더 이상 이게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이런 네. 상황이 돼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쪽 얘기도 좀 하죠.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룰도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전당대회 대표로 나갈 대표 후보들이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당대회 초반부터 제가 아주 좀 걱정스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윤심파리가 너무 심하다. 아니 대표하겠다는 자들이 입만 열면은 대통령 얘기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오늘요 예.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 그 라인 하르트가 쓴 책입니다. 마키아벨리 책이 워낙 많잖아요. 많아요. 가장 최근에 놓은 게 그 라인 하르트가 권력의 기술자, 시대의 조롱꾼 마키아벨리 이런 이제 그 책을 쓴 걸 제가 이제 그 아침에 한 50페이지 읽고 왔거든요. 네네. 방송 전에. 저는 이제 방송 전에 주로 뭐 맹자, 노너, 마키아벨리, 한비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오히려 머리 워밍업을 합니다. 방송할 때. 그래요. 예. 거기에 보니까 딱 이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 딱 이게 상황이 좀 맞아.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책에서 적어봤죠. 마키아벨리 말 중에 정치에서 누구의 이름을 파는 자는 이미 실패한 자다. 정치에서 누구의 이름을 파는 자는 이미 실패한 자다. 야, 저는 이게 이번 전당대회하면서 뭐 윤석열이 같다고 윤심.
또는 이게 이명박 이심이 어떻고 또는 이게 박근혜 박심이 어떻고 예. 이렇게 파는 자는 이미 실패한 자다. 맞아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야지 왜 윤심, 이심, 박심 남의 이름을 팝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미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는요. 예. 저는 두 가지 명제가 진리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첫째는요. 이번 전당대회 첫째는 유승민 빼고 모두 친유이다. 이게 저는 진리로 봐요. 네. 유승민 빼고는 전부 이게 친유입니다. 나머지 반유는 아니에요. 뭐 안철수도 반유는 아닙니다. 근데 유승민 이자는 진짜 반윤이야. 민주당보다 더해. 그러니까 유승민 빼고는 모두 친윤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첫째 명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윤심은 현재 무심이다. 결국 윤심도 당신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이제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뭐 김경희든 누구든 딱 이게 점제가 내리는 건 아니라 봐요. 현재 윤심은 알겠습니다. 무심이고 예. 결국에 당신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진리로 봅니다. 그 마키아벨리의 말이 참 울림이 큽니다. 그죠? 예. 누구 다른 이름 팔아서 정치하는 자는 이미 실패한 자다. 예.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는데 군주론의 모델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예. 사람이었는데 이 체사레 보르자가 당시 교황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체사레 보르자가 교황의 이름을 한 번도 팔지 않아요. 예. 그냥 체사레 보르자로 승부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 체사레 보르자로서 승부하는 거지 누구 교황의 무슨 아들 이런 걸로 승부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체사레 보르자의 어떤 그 영웅적 면모를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현대판 군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주론까지 쓰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마키아벨리의 그 말이 참 울림이 큽니다.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어도 국회의원 그냥 뭐 초재선들도 아니고 당 대표, 집권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자들이 오죽 못났으면 지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을 내걸고 정치를 하려고 선거를 하려고 그러냐. 그거 참 그런 찌질한 자들을 어떻게 대표로 뽑고 선거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네. 권성동, 예. 장제원 있잖아요. 예. 두 명은 이제 진짜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분들한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자성 하나를 제가 권고 드리면 네. 공성 쉰태 어. 공성 공을 이루고 나면 신 몸이 태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두 명이 뭐 저는 공도 없다 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시대 정신 시대 상황이 맞았어요. 예. 문재인의 그 폭정에 우리 자유파가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거기 권성동이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아니 장제원이가 했으면 얼마 했느냐고. 자기가 뭐 비서실장 하도 이게 대선 때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고. 예. 솔직히 저도 이게 방송에 피가 목이 터지도록 윤석열 힘 실었습니다. 아니 박사님도 그랬고.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장제원의 공이 하나라면 제가 감히 단언하는데 서정욱의 공은 열입니다. 그거는 뭐 그거는 아니 제 생각이에요. 박사님이 뭐. 자 그런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공을 좀 세웠다 치고 예. 예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이게 공성 이러면 이게 공신들이 안 물러나면요 전부 이게 불행한 최후를 당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정권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게 저 두 명만 보면요. 예. 우리 초안지의 장량이라고 있잖아요. 장량. 이분은 이제 공성 신태를 해가지고 살아나서 천수를 누렸죠. 그렇죠. 근데 한신이나 전북의 토사구팽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공성 신태를 실천한 장량만이 살아남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죽어. 토사구팽이죠. 유방한테 다 죽어요. 자,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 그 초안지 전에 열국지라고 있잖아요. 열국지. 열국지. 그때 보면 오나라 월나라 5월 동주할 때 오나라 월나라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와신 상담 고사죠. 그래요. 그때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있잖아요. 구천. 이분이 오나라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한 이제 법녀라고 있거든요. 법녀가 있지. 예. 그다음에 문종이라는 사람은 토사구팽 당하는데 그때 법녀는 서씨라고 우리 유명한 중국 사대 미인 하고 이게
딱 공성신태를 해가지고 떠나버리잖아. 아하. 법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천수를 누렸잖아.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지금 권성동 지금 300~400명 모아놨고 그때 캠프 일하던 이게 해관식 할 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전체 국민이 보면. 예. 권성동이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장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장 담례 어쩌니 또 이 MB 만나고 김경희가 뭐 지지해달라고 뭐 MB 뜻이 어떻고 뭐 윤석열도 2번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우파가 선거에 엄청나게 고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게 그 권성동이나 장제원 제가 여기 진짜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조그만 공 가지고 자기가 공신 행사하면서 내가 자지우지하겠다. 예. 뭐 장제원은 실세 총장하겠다. 이래가 이게 안 됩니다. 이 2명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위한다면 조용히 이선 후퇴하고 폭을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경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했던 후보가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그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천추의 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2020년 4.15 총선 때 그 탄핵파들한테 그 기회를 준 거. 통합을 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잘못된 판단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얘기를 출마 선언 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바미당 출신들을 도려내야 한다. 근데 뭐 이게 대량 발송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그 도려내야 될 대상들한테도 문자가 갔던 모양이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황교안 대표를요. 예. 인간적으로 정말 이게 존경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존경하고요. 예. 본인은 이제 물론 이제 한번 실패는 뭐 병가지 상사고 그리고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때 한번 진짜 한이 되죠. 왜 그때 그랬을까? 아. 그때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께도 직언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좀 이게 한비자나 마키아벨리 그걸 봐라. 정말 이게 제대로 이게 일할 수 있는 공천을 왜 다 포기해버리고 김영환에게 다 뺏기고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놨잖아요. 네. 너무 이게 그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니까 절절히 천추의 한 이번에도 썼어요. 천추의 한을 쓰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암덩어리들은 깨끗하게 도려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박근혜 탄핵 때 한 짓거리 또다시 하고 있다. 정말 이게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고 회한이 서린 이런 말인데.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요즘 이게 시대가 2번, 3번 기회를 잘 안 주더라고요. 아하. 참 이게 한 번에 너무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잖아요. 이런 이게 기회가 옛날 뭐 김영삼, 김대중처럼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으면 3수, 4수 국민들이 3~4번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세를 보면 좀 이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4강 컷오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게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전하기를 저는 기원하고요. 다만 이제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말처럼 유승민 있잖아.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뒤에 하태경 그다음에 허은하 또는 이제 김병욱 이런 게 이준석 계보들 이준석 알라들 알라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옛날에 유승민가 뭘 했냐면 2014년에 그 외교하는데 청와대 알라들이 한 겁니까? 유승민가 청와대 알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이준석이가 알라지. 완전 어린애잖아. 이런 게 이준석 일당들 이준석 알라들은 쳐내야 된다. 이거는 이게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년 집권론이 뭐예요? 지금 이게 김어준이가 마지막까지 이게 개변을 한 거죠. 그 틀보 있잖아요. 틀보. 김어준이가 이게 뭐라 했냐면 어제 마지막 방송을 했거든요. 예. 마지막 방송. 그러면서 이게 한 말이 3년 6개월 뒤에 나 다시 돌아온다. 3년 6개월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니고 오세훈 임기더라고. 오세훈 임기 3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더 남았잖아요. 예.
그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면 이게 20년 동안 내가 이게 방송에서 일이 한다. 20년. 참 이게 꿈도 야무지고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은 자유지 뭐. 꿈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어제 TV조선에서 야 틀보 김어준 3년 6개월 뒤에 되면 이게 교통방송 없어진다. 그런 게 정치방송으로 교통방송 없어질 거예요. 이미 뭐 평생 교육방송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지 다시 컴백하는 일은 절대 없고 어디서 20년 집권론은 뭐 누구한테 이게 뭐 해골찬인가 이해찬 있잖아. 이해찬이가 맨날 20년 뭐 어쩌고저쩌고 집권했잖아. 거기서 이게 배웠는데 그것도 이게 꿈깨야지 20년 동안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비판했죠. 알겠어요. 뭐 김어준이 논평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좋은 아침에. 자,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예, 아니 1년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그 예. 올해 뭐 제가 이게 뭐 어줍잖은 평론가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5대 뉴스 있잖아요. 우리 정치권의 5대 뉴스. 예. 요거를 이게 제가 적어 그거 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예. 좋네요. 제가 올해 방송하면서 네. 5등부터 5등은 이제 그 이준석에 대한 징계와 기소 의견 송치. 아하. 예. 집권당 대표 징계된 거 처음이죠. 요게 5위. 아하. 그다음에 그 4위는 이재명 기소 선거. 이재명 기소와 그다음에 그 소환 있잖아요. 이재명 기소. 사법 리스크. 요게 그 4위. 네. 4위요. 그다음에 그 3위는 지방선거 압승. 이거 중요합니다. 17개 광역단체 중에 12개를 이겼잖아. 지방선거 압승. 네. 요게 3위. 그다음에 2등은 용산시대 개막. 그게 지금 청와대가 1068년 고려 문종 22년에 궁궐이 들어선 거예요. 아하. 그게 옛날에는 지배자들이 높고 높은 천상의 세계에서 국민, 백성을 다스렸잖아. 근데 용산시대는 낮고 낮은 땅으로 넘어오는 정말 이게 국민 속으로 오는 엄청난 천년 내의 큰 사건입니다. 용산시대. 요게 예. 2등. 예. 마지막으로 이제 1등을 제가 꼽은 거는 정권교체.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 주기설 있잖아. 네. 10년 주기설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이게 저는 1등으로 봐요. 왜 그러냐. 1등이 있었기 때문에 2, 3, 4, 5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시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이준석 지방선거 이기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다. 그래서 이제 정권교체가 1등. 이렇게 5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래요. 자, 5대 뉴스만 하고 그냥 가시기는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덕담 한 말씀. 야, 우리 정말 이게 시청자들께. 저는 문재인 5년 동안요. 예. 얼마나 이게 저희가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서서히 저는 희망이 보이고 네. 정권 교체는 이제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정권 교체가 됐다. 0.68%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권 교체도 아직은 저는 미완 절반으로 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완전히 이겨야만 100%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2023년에 저희가 더욱 더 분발해서 완전한 총선 승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데 그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년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정권을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